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서정함의 시사주민에서는 강원도 교육감에 출마 선언한 분들을 차례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사명 후보를 모셨는데요. 어떤 교육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오늘 인터뷰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명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 청취자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젊고 유능한 강원도 교육감 예비후보 강삼영입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교사, 교육운동, 교육행정 경험을 살려 모든 아이가 특별한 교육, 내 아이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네, 우리 젊고 유능한 후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강원도 교육감에 사실 출마하시기 전까지 교육 현장에서 아까 30여 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질을 좀 쌓아오셨는지 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20여 년을 교사로 아이들과 지냈습니다. 네, 민병희 교육감님 당선된 후 교육청에서 기획조정관, 대변인, 교원정책과장으로 일하면서 주요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고교 평준화, 무상급식, 학교 업무 정상화, 초등 1학년 학급당 20명 상한제 같은 강원교육 핵심 교육정책에 제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네, 교육정책과 집행에 관한 전문성만큼은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교사일 때는 글쓰기 교육으로 아이들의 삶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경쟁 교육을 바꾸기 위한 교육 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기획조정관을 그만두기 직전에는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강원교육 비전 2030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강원교육이 당면한 거대한 과제 중에 하나가 학력 인구 감소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 비전을 실천한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네, 이제 비전을 실천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좀 하나하나씩 좀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예.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예, 아마 예. 후보께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리라는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요. 이 방역에 예.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방역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전문가들이 세운 방역 수칙을 지키고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가 치명률과 위중증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정점을 지나면 곧 안정화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학교는 가장 늦게 닫고 가장 먼저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역은 철저히 하되 특히 학교는 일상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네. 이번 기회를 빌려 고생하시는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수업과 방역에 함께 신경 쓰느라 너무 고생하시는 우리 현장의 교직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학교는 가장 늦게 닫고 가장 일찍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또 생기는 문제가 이 교육 격차의 문제입니다. 뭐 학생 간 학력 격차도 좀 우려가 되고 있지만 또 학교 간 격차도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나요? 예, 원격 수업이 늘면서 가정에서의 보살핌 격차가 성취의 격차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력 격차를 교육 불평등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불평등과 맞서는 방파제가 되어주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전통적인 교육은 교사 한 명이 교실 전체 인원을 하나의 진도로 끌어나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게는 학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원 방안을 찾고 이해가 빠른 학생들에게는 심화 과제를 내주는 교실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간 격차는 좀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실은 문화자본과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시골 지역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좋은 이웃을 만날 기회가 자체가 적다는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곧 꿈의 격차가 되고 성취 동기의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함께 과감한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방과 후
꿈의 학교 정책입니다. 방과 후 꿈의 학교 정책. 네, 혹시 어떤 정책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학생들이 꿈꾸는 다양한 진로를 네. 방과 후에 네. 열어두고 무료로 이것을 듣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네. 꿈꾸고 있는 직업이나 뭐 어떤 롤 모델들을 이렇게 모셔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업이 끝난 이후에 네. 자신의 진로를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 교육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도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보통 학력 저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또 어떤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학력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부 후보들은 초등학교 정기고사 등 과거식 경쟁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선동하는데 네. 이는 교육의 본질을 망각한 것입니다. 왜 대다수 선진국에서 초등학교 정기고사를 보지 않는 걸까요? 아이들의 공부 감정을 망가지면 아무리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평가를 세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딱 12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 당시 언론에서 강원도 초등학생들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강삼랭에 대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그렇죠. 저는 1대1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공교육에서 학력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학력을 높이려면 아이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지금도 학교별로 진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공지능 진단 도구를 도입하고 1년에 2번 학생의 강약점을 정확하게 피드백하게 해서 학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공부하는 힘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학습이라고 하는데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스스로 익힌다는 뜻입니다. 네. 학과 습이 잘 돌아가야 완전 학습, 즉 지식과 그 속에 담긴 논리를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사실 이런 스스로 공부하는 법 자체가 네. 좀 약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으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주는 예습 복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 중1 때에는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학습 결손이 심한 학생은 기초학력 전담교사, 중학교에서는 1대1 공공과외 선생님이 맞춤형으로 도와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려면 교실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가용한 예산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학급당 20명 상한제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네. 그 바탕 위에 아이들을 한 명 소중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네,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맞춤형으로 교육해서 학력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강삼용 도교육감의 우리 또 대안이었고요. 자, 그리고 입시 전략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 강원 지역에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입시에 대한 또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입시 전략도 가지고 계시나요? 예, 사실 수시 정시 모두 챙겨서 대학 희망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네. 일단 모든 고교에 대입 지원 전문교사를 배치해서 1학년부터 학습 설계와 생활기록부 관리를 도와주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몇 차례 간담회를 해봤더니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 정시 모집이나 수시 최저 기준 때문에 수능 점수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교 정기고사에서 수능형 출제를 강화하고 쌍방향 수능 특강을 확대해서 야간 자율학습 희망 학생들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인터넷 강의, 안심 귀가 교통도 무상 지원하겠습니다. 네. 정시 모집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립니다. 이 수능은 사교육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따라서 부모나 지역의 경제력과 점수가 비례한다는 것은 명백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네. 수능은 다양한 입시 수단 가운데 하나고 학생마다 필요한 정도가 다 다릅니다. 사실 아예 필요 없는 학생들도 많은데 수능 평균 점수가 교육 성과의 척도인 것처럼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이제는 사라져야 할 구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 수능만큼 공정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최근에 수능 비율이 좀 늘면서 네. 재수생 비율이 확실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학교 공부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재수생들은 어디서 공부하겠습니까? 사교육기관에서 공부를 그렇죠. 하게 재수 되는 학원이나 거거든요. 이런 데서. 예, 네. 예. 그래서 이 수능이라는 것은 사실 공교육이 지원하기 참 어려운 구조인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수능 위주의 모집보다는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는 수시 모집의 대학 입시가 더 공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육과 양육에 대한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보육과 교육은 칼로 무자르듯이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보육은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돌봄도 교육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네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을 위해 학교만큼 안전하고 좋은 공간은 없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학교의 모든 것을 떠넘기면 학교 교육 과정이 악영향을 받습니다. 네.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책의 핵심은 100% 책임 돌봄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가 손을 잡자는 것입니다. 공간은 학교를 활용하고 운영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 돌봄 교실을 유지하면서 추가되는 돌봄 수요에 대해서는 지자체, 마을 공동체, 지역 아동센터와 협력해서 이 모델을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사는 돌봄 업무를 신경 쓰지 않도록 결제란에서 아예 빼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아이들은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누리고 학교에서는 돌봄 때문에 본질적 업무, 교육이죠. 네, 그것이 악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강사명 도교육감 후보에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이 예. 밖에 우리 강사명 후보가 꼽는 강원 교육의 좀 현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세요? 예, 강원도 교육 현안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작은 학교 문제입니다. 작은 학교 학력 문제. 인구 네. 학력 인구 감소가 가파른 상황에서 네.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 학년이 없거나 교사보다 학생이 적은 학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던 기존 정책은 이제 물리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불가능한 지경에 왔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점 지역에 유초중고 복합 캠퍼스를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학교는 지식만 쌓는 곳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정서 발달, 사회성 형성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학교가 필요합니다. 복합 캠퍼스 단지는 교육마을을 만들어 시설과 인력을 집중시켜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정규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돌봄이 이루어지게 하고 에듀버스와 에듀택시를 보강해 통학 불편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내 고장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모든 학교를 캠퍼스 단지로 모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네. 30분 이상 통학이 멀어진 지역은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서 사소교사, 보건교사, 시설관리 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네. 무분별한 학교 통폐합에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교육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지속 가능한 학교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네. 우리 강사명 도교육감 후보는 작은 학교 문제를 교육 현안으로 꼽아주셨고요. 자, 예. 그러면 이것만큼은 정말 잘한다. 나는 이건 잘할 수 있다 하는 게 있으시면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어필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교사, 교장, 도교육청 대변인, 교원정책과장, 기획조정관을 두루 거쳤습니다. 학교 현장의 특성과 교사의 심리, 교육청의 업무 구조, 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 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쇄신과 안정의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걸고 있는 핵심 구호가 모든 아이는 특별한 교육입니다.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개별 맞춤형 교육이 되는데요. 실은 민병희 교육감님 체제의 지향이 사실 이거였습니다. 네. 이것을 위해 고교 평준화도 하고 학교 업무 정상화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 이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목표는 공교육이 내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제 모든 것을 걸고 잘 해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오늘 인터뷰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수천만 명의 교육 전문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교육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철저하게 아이들의 삶을 중심에 두고 교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로 경쟁만 시키는 교육, 그것은 소수의 승리자 외에 다수를 패배자로 만드는 길입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을 승자로 만드는 교육을 꿈꿉니다. 시험 성적이 높은 아이는 더 잘하게, 다른 쪽에 장점이 있는 아이는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저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단으로 발휘하게 하는 교육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입니다. 저 강삼영, 확실히 교육 철학과 실천력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우리 또 강삼영 후보가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호소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강삼영 도교육감 예비 후보가 한 곡을 좀 추천해주면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요. 혹시 좋아하는 곡이나 함께 듣고 싶으신 곡, 어떤 곡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이무진의 신호등을 추천합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참 예, 가사가 좋은 곡인데. 네. 예,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 아주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에 아이들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예, 동시에 학교 앞 신호등에 달려있는 안전속도 30, 3령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33령 이렇게 기억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이무진의 신호등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무진의 신호등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오늘 우리 강삼영 도교육감 예비 후보와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